자, 앞에서는 우리가 초콜릿에 대해서 초콜릿이 나오는 재배 지역,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 카카오 열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카카오 열매의 주 재배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카카오 벨트, 주로 이 적도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거의 다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의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대 그런 그런 다국적 기업, 초다국적 기업, 큰 대기업에 의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콜릿을 하나 우리가 사 먹었을 때 이들에게 돌아가는 그 양은 정말 적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초콜릿 판매 수익금 중에서 기업과 이런 무역업자가 가져가는 거는 약 70%가 넘고요. 이 카카오를 직접 재배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 초콜릿 가격의 5%에 불과하다고 해요. 전혀 공정하지 않은 무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지의 노동에 정당한 권리를 지불하면서, 정당한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전달해주고, 여기 현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게 바로 공정무역이죠. 대기업이 너무 이윤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정무역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커피,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설탕, 공정무역 초콜릿까지. 저는 공정무역을 커피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공정무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요즘 핫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공정무역이죠.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는 그러한 제품을 좀 사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카카오 농장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을 어린아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막 잘 사는 나라 아이들은 초콜릿을 많이 사 먹고 있었고 막 이러죠. 여기서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이 사진 속의 아이는 평생 초콜릿을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초콜릿을 사 먹을 돈도 없고 맨날 이러한 노동에만 시달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 농장에 정말 많은 아동들이 여기서 학대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에서는 이러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임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불공정한 무역 구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도 가난하대요. 초콜릿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프리카에 25만 명이나 넘는 그런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먹거나 입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맨날 카카오 열매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열매를 따고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노동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노동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은 어린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 먹자, 공정한 무역을 해보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나타나서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공정무역은 초콜릿뿐만 아니라 축구공도, 요즘 공정무역 축구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는 축구공을 애들이 만드는지 처음 알았어. 공정무역 축구공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구공은 70% 이상이 파키스탄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축구공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공정무역이 실행되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이 도입되면서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한 노동 착취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일반 성인 근로자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정무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축구공을 만들 때 아이들이 다 일일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축구공을 꿰맸고요.
이 전 세계 축구공의 70%가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대요.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32개 인조 가죽이 필요하고 축구공을 만드는 데는 32조각이 필요하고 1620회의 바느질이 필요하고요. 이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그걸 일일이 꼬매서 아이들이 축구공 하나를 만드는 3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어린이 노동으로 지금까지 축구공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축구공이 대체로 10만원 정도에 팔리는데요. 그 축구공 10만원짜리가 팔렸을 때 아이에게 돌아가는 돈은 축구공 한 개당 12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약 100분의 1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공정무역 축구공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축구공은 모두 아동의 노동 없이 이제 이런 성인 노동자들이 만드는 축구공을 쓰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고 그 이윤의 10%는 파키스탄에서 이제 그런 뭐 이동식 무료 진료 차량, 뭐 교육, 식수 사업 이런 것들에 많이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기사들도 찾아보고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공정무역 초콜릿도 좀 먹어봐야겠다. 커피를 마신다면 공정무역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겠다. 제가 커피의 역사를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아름다운 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을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커피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팔고 있고 거기서 공정무역 초콜릿도 가끔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는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흑인 운동 지도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 노벨 평화상을 탔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인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탁자에 앉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시거나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코코아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커피, 초콜릿, 뭐 홍차, 뭐 이런 것들에는 그 정말 가난한 그 나라의 그 개발도상국 그 사람들이 피땀 어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이것을 먹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공정한 그러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계화되면서 뭐 이러한 환경오염, 뭐 유전자 조작, GMO, 요즘에 계란 뭐 살충제 문제도 많지만 빈부격차, 기아, 막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책임 있는 소비, 뭔가 공정무역 제품을 좀 우리가 사준다던가, 좀 악덕 기업의 그런 제품은 우리가 좀 불매한다던가, 그런 책임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정무역 초콜릿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이왕 초콜릿 사 드실 거면은 공정무역 초콜릿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유명한 게요, 이 빈투바 초콜릿이 또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유명합니다. 빈투바 초콜릿은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 카카오의 종류에 따라서, 카카오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빈투바 마루 초콜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트남에 나오는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문양의 이런 포장지가 좀 되게 유명하고요.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든 초콜릿이래요. 그리고 초콜릿의 맛이 되게 다크 초콜릿이 약간 진짜 고디바 느낌으로 되게 진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사 먹어보려고 해요. 빈투바 초콜릿. 빈투바 초콜릿이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가 이퀄 초콜릿입니다. 이 이퀄 초콜릿은 아름다운 커피에서 수입해서 팔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커피 매장에서 찾아보일 수도 있는데, 이퀄 초콜릿 리얼 다크, 스위트 다크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루 나랑히오 조약의 소농부들이, 페루에 있는 농부들이 이제 정당하게 키운 그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인데, 아름다운 커피 체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니까 아름다운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드시면서 이런 공정무역 초콜릿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소개드릴 초콜릿이 제파 초콜릿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파 초콜릿은 이 포장지도 썩지 않는 그런 종이, 재생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 공정무역 단체인 제파에서
나온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한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초콜릿 하면 좀 유명한 초콜릿, 디바인 초콜릿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하는데요. 디바인 초콜릿. 모양도 되게 예쁘죠? 공정무역 초콜릿에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먹어봤다는 제일 유명한 공정무역 초콜릿인데, 가나의 카카오 농민들이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쿠아파 코쿠라는 조합을 만들었대요. 이제 가나가 가나 초콜릿으로 또 유명한, 초콜릿으로 카카오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코아파코쿠라는 조합에 만들어서 공정한 그러한 우리의 대가를 받고 좋은 카카오 열매를 만들자라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카카오 회사의 하나하나 주주로서 수익을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초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그런 거대 자본, 서양의 거대 자본이 들어서 이들은 노동만 했었는데, 이들도 하나의 주주로서의 자기네들이 이제 좀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더 질 좋은 카카오를 이렇게 좀 카카오 열매를 하나 따더라도 더 소중하게 따고 본인이 주주니까 더 열심히 재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윈윈하는 이런 식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바인 초콜릿은 이제 가나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되게 맛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아프리카 분들 되게 좀 다 거의 다 이렇게 빈곤, 기아, 좀 어려운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 조합원 분들은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있고, 막 아주머니 가방 들고 있는 거 봐도 조금 부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디바인 초콜릿도 한번 사드시면 어떨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다 인터넷으로 사야 되고 좀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CU에서 파는 것도 알아봤거든요. CU 편의점에 나오는 건데 되게 쉬워요. 이 중에서 뭐가 공정무역 초콜릿일까요? 이 중에서 일단 다스 초콜릿은 여러분 전범 기업에서 만든 초콜릿이니까 웬만하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스 초콜릿은 일본 모리나가 제가의 제품인데요. 모리나가 제가는 일제강점기 때 그런 군수식품을 만든 회사로 유명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최초로 사랑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하세요 라고 상품화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나눠 가지자고 그걸 만들었던 마케팅을 한 회사가 바로 모리나가 제가예요. 그 전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양에서도. 그냥 성 발렌타인데이라는 것만 있었지, 그걸 가지고 초콜릿으로 상품화한 거는 바로 모리나가 제가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가지고 서로 주고 난리를 치는 나라는 한중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 상술도 바로 이 다스 초콜릿의 모리나가 제가가 만든 것이고, 또 기분 나쁘게 더 생각을 하면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인데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렌타인데이가 더 유명해지게 된 것도 모리나가 제가 때문이죠. 그래서 다스 초콜릿은 좀 딱 좀 회피하고 먹지 말고 웬만하면은 공정무역 초콜릿을 드시는 게 어떨까. 초콜릿이라고 써있는 이 하얀색하고 검정색 이 초콜릿이 공정무역 초콜릿입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2,000원 정도인데요. 화이트 커버는 화이트 초콜릿이고 까만색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딱 찾기 쉽죠. 초콜릿이라고 써있는 거, 그게 공정무역 초콜릿이고요. 초콜릿의 표준어는 사실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초콜릿. 초라고 쓰면 안 되고 초콜릿. 네, 여기는 그냥 초콜릿이라고 써놨는데 되게 다양하게 쓰죠. 초콜릿도, 초콜릿, 뭐 초콜릿 이렇게 말씀드리고, 표준어는 어쨌든 초가 아니라 초콜릿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공정무역 초콜릿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CU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좀 원산지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게 사실 기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에서 내가 무언가를 살 때 공정무역을 생각하고 그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봉사, 하나의 기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을 막 알아보다 보니까 공정무역 설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사탕수수 이 부분도 비정제
뭐 데메라라 설탕, 뭐 공정무역 설탕도 있어요. 사탕수수 업체에 이렇게 원산지에 좀 대가를 좀 많이 주는. 그래서 점점점 요즘에는 이제 공정무역이 핫 키워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에서도 드롭탑이 이제 행복한 커피 캠페인 공정무역을 이제 좀 모티브로 해서 공정무역 커피숍으로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커피가 또 대표적인 공정무역 커피숍으로 유명하죠. 아름다운 커피. 예, 이건 홈페이지도 있어요. 아름다운 커피는 여기서 원두도 팔고, 뭐 주스도 팔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이런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드롭탑과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스타벅스가 공정무역을 하지 않고 스타벅스 때문에 스타벅스가 가장 악덕 기업이다 이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스타벅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를 조금씩 늘려서 한 스타벅스 전체 중에서 5% 정도를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을 한대. 5%만. 그치만 스타벅스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북미 지역 전체 공정무역 커피의 32%, 전 세계로 치면 16%에 달한대. 워낙 수입이 많이 되니까. 하지만 사람들 그래도 좀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총량에선 1위이긴 하지만 스타벅스는 워낙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 중에 커피 하면은 무조건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5%가 아니라 조금 더 50% 정도는 늘릴 수 없느냐. 만약 스타벅스가 정말 공정무역을 앞서간다면 정말 많은 그 커피 산지의 그러한 농민들이 얼마나 웃음 지으면서 그 커피를 재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스타벅스가 조금 이제 사회 기업으로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커피 그 생산이 늘어나 보니까 그런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식량을 재배해야 될 그러한 땅덩어리에 커피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커피를 잘 먹지도 못하면서 커피를 키우는 거야. 먹을 거는 안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악순환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5%의 공정무역을 구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95%의 빈곤 농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5% 그렇게 스타벅스가 엄청난 이윤을 얻는 것에 비해서 5%는 좀 심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더 공정무역 커피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윤이 가장 많은 커피숍이면 50%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그 비율을 높일 때까지 저는 스타벅스를 웬만하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이런 카라멜 마키아토 카푸치노 먹으면서 웃고 있을 때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커피 원두를 진짜 땀 흘려가면서 진짜 힘들게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진짜 커피 한 잔 가격에 1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공정무역 커피를 좀 마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지 한 개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2013년에 제2의 상품백화점 같은 사건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주로 많이 했던 그 우리가 흔히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비하 의도로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그 동대문 일대, 구로공단 일대에서 미싱질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어요. 의류업계에서.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루에 잠자는 시간 다 빼고 하루에 진짜 12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폐렴에 걸리고 빚도 못 봐가지고 아프고,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막 이렇게 분신자살을 하기도 했죠. 그러한 그 자기네들의 그런 노동력의 복지를 좀 생각해줘라.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해주게 해줘라.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말아라. 여공들이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좀 혜택을 줘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분신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일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의류업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약간 공감이 가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의류들은 거의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미싱질을 한대요. 이거 아니면 방글라데시 아니면은 중국.
근데 이제 중국산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왜 유명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방글라데시에다 맡긴다고 하는데 2013년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난 많은 의류 노동자들이 미싱질을 하는 거기가 건물 이름이 뭐냐면 그 건물 이름이 그 이름이 라나플라자. 라나플라자라는 하나의 그런 그 의류 공장이 있는데 그 라나플라자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붕괴된 사진 중에서 좀 제가 안타까운 걸 가져왔는데 뭐 이 두 분이 약간 사귀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과 남자분이 껴안고 그대로 돌아가신 사진이죠. 그래서 이 눈 밑에 있는 피 자국이 마치 눈물 같다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이대로 그냥 압사당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나플라자가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고, 왜 이게 무너졌는지 알아봤더니 부실공사. 이제 어느 정도 콘크리트와 그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미싱을 놓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했고, 너무나 단기간에 공장을 만들었고, 합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되게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의 진짜 뭐라면 삼풍백화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이 사진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라나플라자에서 여러분 나오는 의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H&M 것도 여기서 나오고, 뭐 SPA라고 아무튼 그냥 그 SPA라는 그런 의류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 나라 미국에서 하지만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맡겨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뭐 유니클로, 뭐 H&M, 뭐 이러한 옷들이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H&M이 이쪽에 라나플라자에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좀 의류산업 노동자의 권리보호단체가 생기고 H&M한테 지금 H&M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그러한 그 미싱을 하는 그러한 그 의류 공장에 합선이 되지 않고 또 이러한 붕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부실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좀 보수 작업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3년이 지난 뒤로 다시 찾아갔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개보수 일정을 지연시켰고, 거의 H&M 의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장 32곳 가운데 보수를 완료한 것이 없대요.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 방글라데시에는 여전히 아직 근로자들이 노조의 협박, 임금 체불, 그리고 이제 산재도 안 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네. 이런 것이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정무역 상임이사,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 단체가 있고, 그 상임이사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지구 위에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절대 빈곤자가 12억 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남반구에 있는 저개발국가 농민들이에요. 1년에 4개월은 먹을 게 없어요.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왜 굶는지 의아하죠? 굶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일례로 커피 생산 농민이 3,500만 명인데 커피 매출은 연간 750조 정도고요. 그렇다면 커피 농민에게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불과 3%에 그칩니다. 절반 이상이 커피 5대 메이저 기업의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생산자에게 가격을 제대로 주면 대부분이 빈곤이 해소됩니다. 지금 지구촌 자본주의는 남반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북반구의 기업이 부가가치를 올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구조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지네들 배만 부르고 있고, 실제 원산지의 농민들에게는 제대로 그 대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핫 키워드가 되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일단은 그거예요. 공정무역 커피를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커피를 사 먹지 않는 거. 근데 뭐 그것이 힘들다면 웬만하면 공정무역 커피를 좀 사 드시는 거,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좀 우리 기업도 좀 공정무역을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공정무역 이런 토론회도 있더라고요. 페어트레이드 이런 쪽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진짜 저는 이 공정무역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진짜 어린애들이 초콜릿을 위해서 이 카카오 열매를 이런 어린애들이 따고 있고 아직도 그런 의류 시설 이런 데서 이렇게 진짜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저도 진짜 처음 느끼면서 그동안 몰랐던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구매를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것들 한 번씩 드셔보시고 내가 그쪽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소비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